네,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썰전 출연하셔서 추천했던 종목이죠. 6월 7일 어제 매수했던 삼성중공업입니다. 저평가 조선주로 오늘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좀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또 보실까요? 네, 이 삼성중공업은 네.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사실 뭐 오늘 움직임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종목을 좀 새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안내를 좀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과거에는 제가 단기 매매와 좀 빠른 순환매, 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의 이제 뭐 테마주 위주의 매매 이런 것들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강조를 더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될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타이밍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이제 같이 좀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도 우리가 좀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차트는 최근에 상승률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뭐 이 주가가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 이후에 오름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뭐 재무제표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분위기들을 좀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일감을 굉장히 좀 많이 얻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가 분위기가 좋다,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성격이다 보니까 네. 주가에 반영이 되질 못했었고 그다음에 발목을 더 크게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일감을 많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실제 재무제표에는 적자가 너무 세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속 적자의 부분들을 조선주들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의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일감을 2, 3년치를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이 이제 다음 분기가 되고 그 다음 분기가 되고 분기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뭐 2차 곡선 수준으로 좀 빠르게 좀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주가를 보면은 여전히 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2022년처럼 꼬꾸라지는 그런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혹시나 이 방송 시즌이 끝날 때 원하는 만큼의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올 연말이라던가 네. 아니면 조금 좀 묵직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더블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이 방송의 전 시즌에서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뭐 초기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400%, 50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에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리 보는 종목들을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 뭐 과열된 종목을 보기보단 앞으로 이제 시장의 전환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의 변곡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좀 멀리 보시고 그다음에 좀 지금 바닥에서 새로운 종목 주식 투자를 좀 묵직하게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같이 눈여겨보셔도 저는 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변동에 대한 뭐 AS는 생략을 하고 멀리 보는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이런 실제 흑자 전환 바뀌어가는 부분 다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2배 이상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묵직하게 장기로 보유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이수앱지스입니다. 지난주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쭉 정리해드렸고 그때 맞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성장성 기대되는 종목이다 의견 드려봤거든요. 오늘은 약세 마감됐습니다. 추가 대응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잘 가지고 있자의 의견이고요. 네.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뭐 조정이 나오면은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사실 이제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계시고 오늘 네. 1.27%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살짝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한 6,800원 혹은 뭐 그 이하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서 그 제약주들이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테마들과 다른 특징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이런 이제 한번 힘을 쓴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 앱지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네. 지금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의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많은 급등주를 적중을 시켰던 바닥에서 횡보하고 저점을 올리는 수준에서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는 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잘 올라간 종목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뭐 새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네. 이수 앱지스는 여전히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차트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동일하게 홀딩 전략 드렸고요. 추가 매수 구간 6,800원 선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에 매수했던 피코그램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아까 특징주 다루었던 이런 우럭 관련해서 필터 개발 뉴스가 있네요. 피코그램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은 저한테 조금 좀 아쉬운 종목이고 좀 부끄러운 종목이긴 네. 한데 저는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천드리고 조정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시를 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의 저점을 노리셨던 분들은 뭐 어제 뭐 익절의 기회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의 시세를 보면은 뭐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일봉상의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바닥에서 저점 깨지 않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이제 바닥에 박스의 하단과 그다음에 이평선과 매물대 이 상단이 샌드위치 구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당장 끝날 모멘텀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 쪽으로의 흐름을 보았었을 때도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을 어제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상승률이 1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하루 만에 급등이 뭐 상한가라던가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적이 많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난 전고점의 저항대, 지난번에 넘지 못했었던 1,500원 여기 이제 저항선이 이제 잡힐 테니까 이 전까지를 한번 목표로 좀 해보시고 저는 여기가 뚫리는 지점이 이 종목의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분위기가 올라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었을 때는 자주자주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기대를 좀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네.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추가 모멘텀 더 나올 수 있다. 1,5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썰전 출연하셔서 AS 때 추가 상승 기대된다 말해주셨고 오늘 수익률이 한 번 더 7로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18% 상승세도 나왔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 수익률 좋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메타바이오메드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제가 네.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세게 잘 나와요.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도 뭐 세 자리 수익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바닥에서 많이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혹해서 또 위쪽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 메타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뭐 의료기기 쪽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플란트 의료기기 이쪽의 분위기들도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그냥 이렇게 최근에 흐름세가 나왔고 아직은 깨지지 않았으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AS를 꺼낸 거고 뭐 앞으로 뭐 이제 100%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저는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네. 메디아나는 좀 시간이 좀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짧게 입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권에서 배제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처럼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하고 급등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 힘을 써주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메디아나도 동종 섹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뭐 자막에 나와 있는 과거에 뭐 12% 수익률 이런 것들은 그냥 배제를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도 지금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위쪽을, 그러니까 매물대와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된 짱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네. 1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뚜껑을 좀 벗겨내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00원 위쪽으로 안착하고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뭐 메타바이오메드처럼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추천했었던 내용들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닥을 잡았고 다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새로운 관심주로 혹은 뭐 메타바이오메드의 뭐 후속 느낌으로 이 종목을 눈여겨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메디아나 모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이죠.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입니다. 수익률 달성한 이후에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전망 좋은 기업이다 소개드렸는데요. 네. 현대공업 다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그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좀 다시 꺼냈고, 뭐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뭐 더 상승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자동차주들의 악재가 한번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좀 최근에 한번 도난, 밀리는 모습들이 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난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뉴욕시에서 이제 소송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올라가고 있었던 뭐 기아차의 주가가 좀 한번 밀리기도 했었죠. 근데 기아 같은 경우도 올 연초부터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가치를 크게 바꿀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의 다음 분기라든가 이후에 이제 뭐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한테는 사실 뭐 좀 가짜는 악재로 그다음에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좋게 봤었던 그다음에 누구나 다 같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미련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기회로 보는 게 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현대공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안내를 해드렸고 또 좋은 수익을 이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좀 기아와 현대차도 뭐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현대공업이라던가 뭐 화신, SL 이런 기업도 한번 좀 조정이 끝나는 시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